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S&P 500은 FOMC 회의 때 연준장의 소프트 랜딩에 대한 자신감과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4,700까지 올라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FOMC 회의 이후 이렇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고, 패드 윌리엄스와 패드 보스틱에서의 발언은 연준의장 파월의 말한 발언과 다른 뷰를 내비추었습니다. 가장 먼저 패드 존 윌리엄스는 연준은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했고요. 패드 보스틱은 2014년에 딱 두 번만 금리 인하를 보고 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FOMC 회의 때 파월이 금리 인하와 소프트 랜딩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게 패를 전부 다 공개하였고요. 그에 따라 주가는 올랐는데 패드 존 윌리엄스와 패드 보스틱에서의 발언은 FOMC 회의 때 가해진 데미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은 제법 수정되었습니다. 3월달 기준으로 해서 누적 금리 인하율은 76%이고 5월달에는 161%인데요. 이 말인즉슨 적어도 5월 이전에 금리 인하 한 번은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흐름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3월의 금리 인하 확률을 펼쳐보았는데요. 잘 보시면은 금리 인하율이 연준의장의 발언과 함께 이렇게 90%까지 올라갔다가 패드 윌리엄스에서 발언을 하고 패드 보스틱에서의 발언과 함께 이렇게 77%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디까지나 오늘의 기준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경제지표의 결과라던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반영이 되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first month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장 최근 CPI로 이미 3.1%로 결정이 났었는데 이게 바로 11월 달의 CPI 결과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12월 CPI 결과치로 다음 달인 1월 달에 발표될 CPI인데 3.3%로 반등할 예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 달에 발표될 여기 1월 달의 CPI의 경우는 다시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3.3% 이상으로 반등할지 또한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총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바로 유가입니다.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 침체 확률을 낮게 바라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그 덕분에 유가는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유가는 전 세계적으로 페트로 달러인 달러에 의해 거래가 되고 있으므로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석유를 더 적은 돈으로 수입할 수 있으므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오펙 회의에서 기존 감산량 대비 0.89 밀리언 배럴이나 늘림으로써 2.1 밀리언 배럴 정도를 감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지금 원유 재고량이 이렇게 다시 소진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유 재고량이고 이것은 WTI로 유가인데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요. 유가와 원유 재고량의 상관관계는 서로 반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유 재고량이 떨어짐에 따라서 유가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유 펀더멘탈의 부분은 제가 매일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부분이며 유가라는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다음 달 CPI는 반등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두 번째 이유가 금융 컨디션입니다. 금융 컨디션을 NFCI의 지표라고 하는데 이 지표가 하락하면은 완화를 의미하고요. 지표가 반대로 상승을 하면은 긴축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완화가 될 때는 이렇게 주가가 어김없이 오르고 반대로 이렇게 긴축이 되면은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금융 컨디션을 완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S&P 500은 반대로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 컨디션이 완화가 되면은 CPI month over month의 수치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긴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반대로 CPI month over month의 수치는 이렇게 하락하는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가 매우 명확한데 금융 컨디션이 매우 강력하게 이렇게 긴축적으로 잡히면서 경제가 매우 약해지면서 CPI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good is good, bad is bad인 때인지라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금융 컨디션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이제
CPI month over month의 수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때문에 저는 그러한 데이터들에 따라서 다음 달인 1월 달에 CPI가 발표를 할 때는 이처럼 반등한 상태에서 데이터가 발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2월 달에 발표될 1월 달 CPI 결과치를 시작으로 해서 2.7%까지 이렇게 CPI가 떨어지고 상반기 또한 계속 2.7%의 CPI가 유지가 되었다가 2024년 말을 시작으로 해서 빠르게 CPI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 3개월을 시작으로는 예측치 확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이유는 적어도 한 달이라는 기간의 수치는 정확도가 높으며 미리 알 수 있다면 미리 제가 알고 있는 주식 또는 갖고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대응을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는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연 4천만원씩 지불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와 동일한 단말기인데요. 이젠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최대한 동일한 컨디션에서 미리 상황을 확률적으로 예상하고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월달에 발표될 12월 CPI는 이렇게 저는 반등할 것임을 알았고요. 실제로 그에 따라 유가는 여기 68달러에서 72달러 같이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68달러의 위치가 12월 초 때 가격이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에 따라서 언제 반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이유에서 저희 멤버십 분들을 상으로는 이렇게 12월 8일 CVE를 상으로 대응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잉은 이제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나 반등을 한 기업인데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보잉에 대한 분석을 꾸준히 드렸고, 연 4천만원을 지불하고 제가 사용하는 이 툴에서는 정확히 보잉이 언제가 저평가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었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여기 10월 중순쯤에 이렇게 보잉은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노티스를 드렸고, 저 또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였고, 이제 50%가 오르면서 제 포트폴리오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매크로의 흐름은 워낙 많은 변수를 체크해야 되고 어떤 이유에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하락하는지도 매번 파악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우량주이면서 저평가인 기업을 찾고 확률적으로 바닥을 찍은 주식들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의 도움으로 굉장히 비싼 데이터들을 손에 얻게 된 만큼 10월달에 미리 분석드린 알래스카 에어라인이라던가 10월 21일 공유드린 엠브리지, 그리고 11월 1일 분석드린 리얼티 인컴, 그리고 디스니를 옵션 연계 전략으로 잡아서 9월 14일날 Very Bullish라는 내용으로 공유를 드린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익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저평가인 우량주 종목들을 계속 분석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맞추지는 못하고 매크로 부분에서는 워낙 많은 변수들이 등장하는지라 매번 맞출 수는 없지만, 제가 재테크 유튜버 중 제일 많은 돈을 재투자해서 컨텐츠에 사용하고 구독자분들께 돌려드린다고 자부할 정도로 많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분들이 멤버십 분들이시기 때문에 많은 멤버십 분들 상으로 질 좋은 분석들을 공유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매크로 분석과 개별 추천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신사학개미로 조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 주식을 대상으로는 선착순으로 제가 밸류에이션 요청을 이렇게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멤버십이 아니신 분들 상으로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 주식은 그렇고 제가 유독히 매크로에 있어서 특히나 지수를 대상으로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는 바로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지수를 대상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은 제법 다른데요. 하얀색은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로 나스닥의 PE 멀티플로 100을 나누면은 3.2% 하는 아주 조그만한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요. 상하 색깔은 10year chips rate로 이렇게 2.17%를 가리키고 있는지라 코로나 때에 비하면은 얼마나 물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인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하얀색과 상하색의 차이인 스프레드를 보자는 것인데, 그 스프레드가 바로 여기 파란 색깔 지표로 1.07%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불편한 부분은 이 1.077%라는 부분이 2008년 리만 사태의 스프레드와 큰 차이가 없는 스프레드라는 것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만약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매우 높은 상태였다면은 저도 얼마든지 매크로 또한 좋게 봤겠지만, 이미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고작 이렇게 3.2%밖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77%의 스프레드를 보여준다면은 적어도 이 스프레드가 지난 10년 동안 보여준 평균 수치인 약 4% 혹은 그냥 3%까지 수렴하려면은 답은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정말 놀랍게도 오로지 10-year chips rate만 다시 마법과 같이 코로나 때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0% 이하대로 떨어질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3에서 4%까지 스프레드가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반대로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스프레드가 평균치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때 나스닥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1%대의 스프레드는 반등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10-year chips rate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하락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상승을 함으로써 지수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정상 범주로 돌아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켓 타이밍을 제가 잴 수는 없으므로 언제가 그런 시기가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이러한 스프레드가 얼마나 지금의 지수가 지금 고평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지수를 대상으로는 신중하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인 개별 종목을 투자하지 말라는 법은 절대 아닙니다. 지수가 고평가이지만 과거 보인 것 같이 외면받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분석을 하고 공유를 드리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